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거예요. 바로 유인 설계, 다른 말로 하면 인센티브 디자인에 대한 건데요.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월급을 줘야 서로 윈윈하는 그런 멋진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골치 아픈 문제, 오늘 저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는요, 이 순서대로 사장님의 고민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해결책 3가지를 하나씩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이론이고 현실은 또 이런 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다? 바로 문제를 정확히 하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주인 대리인 관계의 아주 고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라고 불러요. 자, 잠깐만 여러분이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한번 빙의해 보세요. 실력 좋은 직원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 정말 혼을 갈아서 일하는지 아니면 그냥 웹서핑하면서 시간만 보내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진짜 만감하죠?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여기 한 의료회사가 있고 아주 실력 좋은 재단사를 고용했어요. 이 표를 잠시만 자세히 봐주세요. 이 재단사는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적은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외부 여건, 운 같은 거죠. 운에 따라서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뉩니다. 재단사가 진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면 성공 확률이 80%까지 확 올라가고요. 대충 하면 30%밖에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장님은 재단사가 땀 흘리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오직 최종 결과,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은 모르는데 직원만 아는 이런 상황, 혹시 경제학에서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사장님, 대리인은 우리 재단사겠죠. 주인의 목표는 회사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거지만 대리인은 어때요? 자기 이익, 그러니까 일은 적게, 월급은 많이, 이걸 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가진 정보가 다른 상황, 이걸 어려운 말로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파악은 끝났어요. 그럼 첫 번째 해결책을 한번 시도해보죠. 뭐든 처음에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사장님이 아주 쿨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력을 믿으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3억 원을 주겠소. 와, 아주 간단명료하죠? 과연 이 방법 통할까요? 교수님, 근데 저렇게 되면 재단사는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재단사 입장에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고요. 적은 노력을 하면 힘 안 드니까 노력 비용이 0이죠. 순수입이 3억 원 그대로예요.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 힘든 비용, 노력 비용이 2억 원이나 들어서 순수입이 1억 원으로 뚝 떨어져요. 여러분이 재단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적은 노력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감시가 불가능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기한테 유리한 행동을 쏙쏙 골라서 하는 것.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용어죠.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고정임금 제도는요, 사장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재단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완전히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 여기서 포기할 뿐이 아니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이번엔 새로운 규칙을 딱 내겁니다. 이제부터는 최종 결과, 즉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겠소. 성공하면 5억 원, 실패하면 빵원. 이제 재단사의 월급은 더 이상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결과에,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 거죠. 재단사도 이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재단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많은 노력을 하면 성공 확률이 80%였죠? 그럼 기대임금은 5억 원 곱하기 0.8 더하기 0원 곱하기 0.2 하면 4억 원이네요.
여기서 노력 비용 2억 원을 빼면 기대 순수입은 2억 원이 됩니다. 반면에 적은 노력을 하면 성공 확률이 30%니까 기대 임금은 5억 원 곱하기 0.3 더하기 0원 곱하기 0.7, 1.5억 원이죠? 노력 비용은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기대 순수임이고요. 자, 이 차트를 보세요. 명확하죠? 많은 노력을 할 때 기대 순수입이 5천만 원이나 더 높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재단사라면 이제 당연히 많은 노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재단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기대 이윤도 한번 계산해보면요. 기존의 1.4억 원에서 무려 4억 원으로 함께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약 조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아니 여기선 둘 다 더 행복해졌죠?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불러요. 아주 성공적인 유인 설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성과 기반 임금 제도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경제학장 박사가 아니죠.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정교한 설계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엔 아예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서 W는 재단사의 임금, 웨이지고요. 이 동그랗게 생긴 그리스 문자는 파이라고 읽는데 회사의 이윤, 프로핏을 뜻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총 이윤의 절반, 50%를 당신의 몫으로 주겠소! 라는 계약이에요. 이건 뭐랄까, 재단사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파트너, 동업자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회사가 대박나면 내 목도 같이 대박나는 구조인 거죠. 자, 이 새로운 계약 하에서 재단사가 많은 노력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회사의 기대 이윤은 8.4억 원이 되고 재단사는 그 절반인 4.2억 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노력 비용 2억 원을 빼면 재단사가 최종적으로 얻는 기대 순수입은 무려 2.2억 원이 됩니다. 이전 방식보다 2천만 원이나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사장님의 복도 4억에서 4.2억으로 같이 늘어난다는 점이죠. 이것이야말로 또 한 번의 파레토 개선입니다. 단순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걸 넘어서 아예 회사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일치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유인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깔끔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수학 문제 풀듯이 최적의 답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가 언제나 이렇게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론의 한계와 진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일이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경제학 모델은 때로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너무 단순하게 봐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외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보람, 사명감 같은 내재적 동기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심지어 어떤 연구를 보면요. 성과급 같은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순수한 즐거움을 뺏어가서 의욕을 팍 꺾어버리는 역효과, 이걸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사람마다 위험회피 성향이 달라서 대박 아니면 쪽박인 고수익보다는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고정급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너와 내가 아는 정보가 다른 정보 비대칭 때문이었고요. 둘째,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인 고정임금은 도덕적 해이라는 함정에 빠졌죠. 셋째, 성과와 임금을 연결시키자 비로소 효과적인 유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교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는 모주에게 더 큰 이익, 즉 파레토 개선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하지만 이런 멋진 경제 이론도 현실의 복잡한 동기부여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팀에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로 항상 최고의 동기부여 방법이었나요? 돈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